일본 정부가 자국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발표된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한국 측의 항의에 반론을 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교과서 기술과 관련해 다케시마와 예탄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및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측의 항의가 있었지만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검정 결과 일본 정부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사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연행이란 표현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역대 내각이 계승을 천명한 1993년 고노다마에 나와 있는 종군 위안부란 표현도 위안부로 수정했습니다. 또 지리와 역사, 정치 경제 등 사회 과목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기술도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전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강제 동원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 기술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측이 반론을 폈다는 마스노 장관의 언급은 구마가이 총괄공사가 초치 당시 이상열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에게 일본 정부의 반박성 입장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국의 최후의 통첩이 일본 정부도 당황스러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스노 장관은 또한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은 민간 발행자가 작성한 교과서에 대해 전문적, 학술적 견지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자국 영토와 역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공교육에 있어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당황하여 얼떨결에 역사와 교육 전쟁까지 선포한 상황이라며 일각에선 3차 세계대전이 한일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경제 보복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원인은 본래 숙연하게 학자가 사실을 추구해야 할 일을 정치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기술이 정착된 것도 완전히 정치에 이끌렸을 뿐 학문적 검증은 뒷전이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적어도 일본 정부나 군이 여성들을 납치해 위안 행위를 강제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군이 고용주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여럿 발견되었다. 일본에서는 29일 오후에 검정 결과가 공표되었다. 그 결과 발표 후 한국 측이 내용을 확인하고 반발해 나중에 공사를 부른다면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당일 공사까지 불러 항의하다니 뭔가 이상하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정보를 캐묻고 연락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사학적 관점에서 사실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쿠마가이 공사도 소환되어서 단지 상대의 비판이나 주장을 들어 둘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러한 사실을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동원 또는 징용으로 수정되어 종군 위안부 표현을 위안부로 수정한 것은 사실이니까 수정이 아니라 정정이지. 내친 김에 말하자면 구소련의 시베리아, 억리도 강제 노동으로 고쳐야 하며 전후 좌편향 역사 교과서는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비판한다면 일본 측도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라이다이안을 기재하도록 항의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한국 측 눈치 보기 외교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측에는 해야 할 말을 분명히 주장하는 자세로 일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다케시마의 영유권 근거는 이러하다라는 논리 세우기는 물론 일본에 이미 논파되어 있는 것을 또다시 얘기해선 안 됩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누누이 말하면서도 거기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해도 좋을 설명으로 어디에도 공표되지 않았으니까요. 주장에 알맹이가 따르지 않아요. 한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했던 것을 철회하면 됩니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제주도의 영유권을 포기했으니 한국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유엔에서 탈퇴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일본 정부도 언제까지 어리광을 부릴 것인가? 보복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다케시마가 안 돌아온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귀국의 항의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역사 교과서에 왜곡된 표기를 시키려는 이 항의는 황당 무기에서 받아들여선 안 된다. 또 앞으로 일체 이런 항의는 받지 않고 호출에도 응하지 않아야 한다. 자칭 진영공, 자칭 위안부, 갖가지 거짓말을 진실처럼 이웃 나라들은 주장하지만 입증할 근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일본 의원들은 정말 되찾을 마음이 있는 거야? 새 지도자가 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 같지만 다케시마를 돌려주지 않는 한 개선은 없어. 일본은 패전 후 한국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화해했다. 제대로 된 합의서에 양국 대표의 사인도 남아있다. 다만 일본이 지불한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에게 지급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야? 유감이 아니라 단교라고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일본 교과서의 내용에서 한국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없어진다. 일본도 한국의 내정 간섭을 당하는 불쾌감도 없어진다. 우선은 코로나 만연을 위해 한국 주재대사관원의 귀국부터 시작해서 새 대통령 취임 축하로 대사관 폐쇄, 1년 이내의 단교가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강하게 규탄해봤자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승만 라인이라고 누가 썼는지도 불분명한 고지도뿐이다. 한국 자신이 서명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일본의 관할권이 인정됐고 한국 정부는 항거했지만 미국 고위 관리 러스크 서한도 분명히 한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한 이상 한국은 승산이 없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허용된다면 일본이 포기한 한국의 섬들은 일본 땅인 셈이 된다고 일본 국민이 대신 외치는 것으로 만족해 강력한 대항책,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본 정부가 제1의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연하지.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게 일본의 인식이니까. 그쪽은 그쪽에서 마음대로 역사를 만들면 돼. 다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 교과서에 시비를 거는 것은 내정 간섭이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도 거기에 탄다면 지금까지와 다름없는데. 한 번은 한국 교과서가 왜곡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빨간 펜으로 첨삭된 것을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닌가? 다케시마 등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드래프트판을 아예 정식판처럼 교과서에 실어 왜곡하는 한국의 모습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다른 점도 흠잡을 데가 없으니 꼭 해보기 바란다. 일본에서 보내진 진실한 역사를 확인한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 그런 다음 그들의 말에서 한국의 허술함을 세계에 폭로해 나가는 것을 보고 싶다. 그게 싫으면 ICJ에 나오면 되는 거고 도망만 다니는 건 한국이요. 보통 그걸 비겁자라고 부른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믿는다면 한국이요. 정정당당하게 법정의 장에서 흑백을 분명히 가리자. 위안부 합의는 일방적으로 파기, 이른바 진영공 소송에는 이상한 판결을 내렸고 자위대기에는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 그리고 다케시마는 한국 땅이라고 우기면서 왜 일본의 요구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판을 내지 않는가? 물론 나가면 자신이 질 것으로 알기 때문이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